네. 네. 그러면은 저희 Causal Inference in Statistics 그 책 공부하는 거 챕터 2 그래피컬 모델과 그 응용에 대한 파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 순서는 책의 순서를 따랐고요. 그리고 용어는 그 뭐 영어 원 용어랑 뭐 한글 책에 있는 용어를 혼용해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모형과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챕터가 이제 시작을 해서 사슬과 분기, 뭐 체인스와 폭스, 그 다음에 뭐 콜라이더스, 뭐 충돌, 그 다음에 디세퍼레이션,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델 테스팅과 커주얼 서치 이런 식으로 책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옮겨 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래피컬 모델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어떤 DAG,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해서 방향을 가지는 비순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 어떤 확률의 독립성 개념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설명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그래프 모형을 가지고 어떤 그 여러 요인들의 종속성, 독립성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음, 뭐 이렇게 이런 그 비순환 그래프를 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하고 더 그 해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비순환 그래프 DAG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 표현을 함으로써 나중에 뒤에 그래프 표현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될 텐데 그걸 이용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의 확률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 네. 사실 정확하게 이런 용어가 와닿진 않는데 뒤에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구조 방정식 모형의 형태를 통해서 정량적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제 오차항에 의존하지 않고 이 구조만 가지고 데이터의 독립성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노드와 노드 간의 변수들이 될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패스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독립성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DAG를 써서 이 확률에서의 독립성 개념을 표현하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자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런 독립성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세우고 있는 어떤 가설 모형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이 챕터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확률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하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노드 하나하나는 일종의 변수가 되고 그것의 연결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혹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관계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양한 형태로 그려질 수 있잖아요. 지금 일자로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V자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나의 요인으로부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타입들이 나올 텐데 이런 타입들의 특징이나 독립성에 어떤 조건에서 독립성을 가지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체인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가운데 어떤 변수를 미디에이터라고도 하고 뭐 indirected causal effect라고도 합니다. 이게 indirected causal effect인 이유는 간접적인 causal effect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어떤 x라는 그 변수가 z라고 하는 어떤 아웃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y라고 하는 그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z로 어떤 인포메이션이 전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directed causal effect라고 이런 구조를 명명을 하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UX, UI, UZ는 저희가 1장에서도 배웠던 그 외래 요인인가 외래 변수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어떤 X의 어떤 X가 어떤 값을 가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UX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 구조에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는 그 가정 하나는 이 UX, UZ, UI, UZ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가정을 계속해서 깔고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변수가 껴 있고, 이렇게 일자로 차례로 이렇게 연결성이 이어져 있는 거를 이제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는 세 가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의 재정과 뭐 SAT 점수랑 뭐 대학 입학률을 각각 이제 X, Y, Z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학교 재정이 뭐 많고 학교 재정이 많으면은 어떤 SAT 점수가 뭐 높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뭐 전반적으로 대학 입학률이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재정과 점수랑 대학 입학률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체인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떤 X 변수를 어떤 함수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그 현재로는 이 X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 노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래 변수 UX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 X는 UX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X가 어떤 값을 가지냐가 또 Y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Y에 대한 변수는 그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X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Y에 대한 그 외래 변수를 포함시킨 이런 형태로 이제 뭐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Z는 또 X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Y에 관한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고 있고, 대신에 이 X가 이 Y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Z는 결국에 또 X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예시로는 스위치, 그다음에 회로 전구 예시가 있는데, 뭐 스위치가 뭐 온이냐 오프냐에 따라서 뭐 회로가 켜졌냐 켜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디스크리트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체인의 형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마지막 예로는 뭐 근로 시간과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뭔가 다른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 그다음에 어떤 뭐 그런 마라톤이라든지 그런 대회에 나갔을 때 완주하는 시간에 대한 표현 관계도 체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첫 번째 예시에서는 뭐 X가 높을수록 학교에 돈이 많을수록 뭐 SAT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반대겠죠. 근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훈련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뭐 그러한 반대되는 관계도 이런 식으로 체인의 어떤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확률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책에서는 네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Z와 그 Y는 서로 의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이죠? Y가 아까 전에 보셨을 때 첫 번째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Z는 Y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Z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Z와 Y는 의존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와 X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똑같은 이유로 의존적일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Y는 X에 대한 X로부터 어떤 그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Y와 Z가 의존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에서 Z로 X와 Z는 또 의존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이런 패스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X의 정보가 Z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X와 Z는 어떤 의존적일 수 있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이제 y가 또 조건부로 주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y가 어떤 특정 값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x와 z가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체인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y가 어, x가 어떤 y의 값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y가 z의 어떤 값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y가 우리가 뭔가 관찰을 해서 y가 어떤 값 y1을 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네. 그러면은 어, 이 어,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앞에 시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y가 y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가지게 되면 이 z는 요 y는 이미 y1로 고정되어 있고, 이 z의 값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요 uz, 이 외래 변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y가 y1이라고 하는 값을 고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y1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yu에 따라서 이 x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 x는 역시 u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x와 y는 서로 어떤 값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y 값을 관측했다라고 하면은 이 x와 z 사이에는 연결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독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그래프 그 형태로 나타내면 되게 직관적이고 좋은 게, 이런 y가 관측됐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어떤 벽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관측됨으로써 벽이 생겼고 더 이상 x에서 z로 갈 수 있는 패스가 이제 끊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x와 z는 독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책에서 예시로 나온 게 뭐 비전위적 의존성을 갖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앞에서는 이 x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고 이 y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fy는 어떤 x와 그 y에 대한 외래 변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어떤 함수 형태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y가 c인 케이스에는 x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죠. 네. 아마 이거를 비전위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런 사례에서는 여전히 y가 관측되었을 때 이 x와 z는 서로 독립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이 되고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를 들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괜찮습니다. 네, 그쵸?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한 원리로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체인에 대해서 어떤 규칙 하나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게 뭐 계속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 그 다음에 y가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뭐 여기서 지금 약간 로테이션이 좀 앞에서랑 다른데, x랑 어떤 y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z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x에서 z로 그리고 z에서 y로 이런 연결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z가 관측이 되면 x와 y는 이제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요 체인에서의 조건부 독립 규칙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책에서도 그 강조하고 있는 게 중요한 참고 사항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차항 에러 텀,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뭐 외래 변수라고 했었던 ux, uy, uz를 이제 여기서는 에러 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만 지금 이 룰 1이 만족함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또 형태로는 이런 뭐 포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그 y와 z 각각에 영향을 끼치는 형태를 이제 포크라고 하고,
이 형태는 뭐 진짜 우리가 쓰는 포크랑 비슷하게 생겨서 뭐 포크라고 하는 그런 뭐 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커먼 커즈라고도 하고 뭐 공통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공통 원인. 근데 또 뭐 컨파운더라고도 부릅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책에서는 두 가지 정도 예시를 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 기온, 아이스크림 판매량, 강력 범죄. 그러니까 X가 기온이 되고, 이 기온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강력 범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런 포크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위치와 두 개의 전구 예시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X는 스위치가 ON이냐 OFF냐에 따라서 Y의 전구가 켜지냐 꺼지냐, Z의 전구가 켜지냐 꺼지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함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 Y의 값을 나타내는 이 함수가 X와 그 Y에 대한 외래 변수로 에러 항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Z하고는 아무런 Z의 텀은 없죠. Z도 역시 아까 전에 그 체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X, Y, Z로 갈 때 이 Z 함수에 어, 이 Y의 그 변수가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포크에서는 이제 Y 변수는 없고 X 변수가 이렇게 함수 형태에 들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독립성이나 의존성을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X와 Y는 의존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죠. X가 어떤 Y의 그 정보를 전달하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X와 Y는 의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와 Z도 동일한 이유로 의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좀 되게 신기한 게 Z와 Y도 뭔가 의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X가 조건부로 주어졌을 때, 즉 우리가 X가 어떤 값을 관측했을 때 이 Y와 Z는 서로 독립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스위치 예를 들어볼까요? X가 만약에 스위치 예를 들면 네. 뭐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X 스위치가 ON이냐 OFF냐는 이 X의 외래 변수 UX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Y가 그 Y 전구가 켜지는 경우는 그 스위치가 켜지고 이 Y의 외래 변수가 뭐 0이거나 아니면은 뭐 X의 스위치가 꺼지고 그 YU의 외래 변수가 1일 경우에 이제 이 Y 전구가 켜지게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Z 전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X가 켜지고 혹은 X가 꺼졌을 때 각각 그 외래 변수가 0이거나 1일 때 이제 켜지게 되고 아닌 경우에 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둘 다 업이라고 했을 때, 그죠? 둘 다 업이라고 했을 때, 이 Y와 Z도 둘 다 뭔가 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제대로 된 예시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설명드리기가. 이거 함수가 좀 더 명확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기온이랑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강력 범죄라고 했을 때 만약에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지금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강력 범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X가 뭐 내려감에 따라서 YZ도 동일하게 뭐 내려간 형태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와 Z가 비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Y가 Z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Z가 꼭 Y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만이 어떤 의존성을 가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Y와 Z의 동일한 부모 변수인 X가 변함에 따라서 Y랑 Z랑 뭐 동일하게 같이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같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떤 의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x가 고정이 된다면, x가 특정 값으로 고정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 28도로 고정이 된다면, 이 y에서는 이 4x의 부분이 값이 고정이 되고, z에서도 이 그 10분의 x 값이 고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y와 z를 결정짓는 부분은 역시 이 y의 외래 변수 에러텀, z의 에러텀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두 개가 독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x가 관측이 되면 이 y와 z는 독립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포크의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x가 관측이 되면 z와 y는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조건부 독립, 포크의 조건부 독립 규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콜라이더 충돌 형태인데,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x와 y 두 개의 변수가 각 하나의 어떤 변수에 영향을 끼칠 때 이제 뭐 가운데 z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라이더라고 하고 있고, 이제 뭐 이거는 커먼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비도덕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도덕성? 네, 이런 식으로도 불리는데 뭐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우리가 노드를 이제 뭐 어떤 트리에서 보면은 이게 자식 노드가 있고 위에를 부모 노드라고 하잖아요. 보시면 이제 부모가 다른데 뭐 어떤 한 자식이 나왔으니까 뭔가 뭐 약간 뭐 불의 X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비도덕성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다른 강의 자료에서 이 충돌에 대한 예시를 가져온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뭐 공부 시간과 그 다음에 뭐 인맥이 얼마나 많느냐가 어떤 성공에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했을 때,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올라가겠죠. 아니면 또 인맥이 많으면 네,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뭐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터디 시간과 어떤 인맥의 수를 이렇게 어떤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이 점들 하나하나가 사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했듯이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혹은 어떤 값이 관측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 성공 여부를 관측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다 관측을 했더니 뭐 이 부분이 다 성공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는 이런 스터디 타임과 넘버 오브 프렌즈 사이에는 아무런 어떤 상관관계가 없어 보였는데 성공한 사람들만 놓아놓고 봤더니 뭔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친구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충돌이 되는 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을 그 확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X와 Z는 뭐 의존적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죠. X가 Y, Z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Y도 Z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X와 Y는 뭐 서로에게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없기 때문에 X와 Y는 독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터디 타임과 넘버 오브 프렌즈는 독립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X에서 Z로 갔다가 Y에서도 Z로 가는데 Z에서 X로 가는 패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X와 Y는 서로에게 어떤 그 정보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독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Z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X와 Y가 의존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석세스한 사람들을 우리가 관측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스터디 타임과 넘버 오브 프렌즈 사이에 이런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그 충돌 형태에서는 이 충돌 부분이 관측되었을 때 이 X와 Y가 그 의존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Z를 조건부로 했을 때, 즉 우리가 Z를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z는 어떤 동일한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종의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z1의 값을 가지는 샘플들만 다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z는 x와 y에 대해서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는 뭐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z가 어떤 특정 값으로 주어지게 되면 z1은 계속해서 일정한데 x 플러스 y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x가 값이 변했다. 그러면은 이 z1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y는 자연스럽게 값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z를 관측함에 따라서 이 x가 변하는 그 영향이 y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는 관측되면은 이 x, y가 서로 의존이 생긴다. 그래서 앞에서 체인이나 그 XYG, 체인이나 아니면은 그 포크 같은 경우에는 XYG 둘 다 이 가운데 있는 혹은 이 어떤 그 부모 노드가 되는 포크에서는 이 변수들이 관측이 되면 독립이 됐는데 이 콜라이더에서는 특이하게도 이런 충돌 부분이 관측이 되면 두 요인이 의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룰2가 그 부분이고, 요 아래 보이시는 거는 이런 충돌되는 부분 Z가 있고, 이 Z 변수에 자식 노드 W가 있다고 했을 때, W가 관측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 X, Y는 서로 의존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요 그림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시는 책에서 되게 잘 나와 있었죠. 뭐 동전 던지기를 하고 둘 다 헤드가 나왔을 때 Z가 벨이 울리는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이 벨이 실제로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알 수 없고 이 벨의 결과를 본 믿을 수 없는 어떤 누군가가 그 결과를 보고 우리한테 알려준다라고 시나리오를 잡고 있죠. 그랬을 때 이 W가 진실을 알려줄 뭐 확률이 뭐 0.5인가? 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X, Y가 이 W가 관측됨에 따라서 서로 의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률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조금 재밌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콜라이더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인과성이 없어도 변수들이 서로 의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이런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X하고 Y는 서로 어떤 아무런 인과성이 없습니다. X가 Y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Y가 X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Z가 관측됨에 따라서 이 X와 Y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서로 의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뭔가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혹은 서로 어떤 의존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인간성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과성은 전혀 없어도 서로 어떤 두 변수들 간에 의존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파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디세퍼레이션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체인이나 포크나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나왔던 게 그 충돌, 네. 그 세 가지 그 케이스만 가지고 이런 복잡한 그래프를 우리가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디세퍼레이션, 이 D는 이제 그 어떤 방향성, 이제 디렉션의 D고 그것을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디세퍼레이션의 반대가 디커넥션인데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끊어져 있거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역시 제가 다른 강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파트인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패스를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요 위에서 이렇게 X에서 A, B, Y로 가는 경로랑 X에서 C, D, E, Y로 가는 경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D가 관측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아래의 경로로는 y로 갈 수 없겠죠. 대신에 우리가 x에서 a로 가고 a에서 b로, b에서 y로 이제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보시면은 디세퍼레이션이 되는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이미 요 아래에는 아무런 관측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이 D가 충돌 때문에. 그리고 요 위의 케이스에서는 A가 관측이 되면 네, 여기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A가 관측이 되면 X와 B는 독립이 되죠. 체인에 의해서. 그러면은 X에서 Y로 가는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위로도 갈 수도 없고 아래로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A가 관측이 되면 X, Y는 이제 세퍼레이션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관측되어도 마찬가지겠죠. 둘 다 관측이 되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아래로는 당연히 갈 수 없고 위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B가 관측되는 경우에도 이 X, Y는 디세퍼레이션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뭐 B랑 E가 관측되어도 동일한 이유로 그 위의 패스로는 B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갈 수 없고 E에서는 여전히 이 충돌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C가 관측되었다라고 하면 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뭐 X, C, D가 체인에 의해서 C가 관측되면은 갈 수 없지만 요 위에 루트는 패스는 뚫려 있죠.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케이스 뭐 A랑 D가 관측됐다라고 하면 네, A랑 D가 관측됐다고 하면 위로는 갈 수가 없죠. 요 X, A, B가 체인에 의해서 갈 수가 없지만 여기 충돌에 의해서 X에서 C, C에서 D, DE가 죄송해요. 요 부분이 이제 그 충돌에 의해서 의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의존이 생기면 패스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 X, C, D, E, Y 패스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 D가 관측되면은 X에서 Y로 가는 거는 디세퍼레이션 되지 않는다, 디커넥션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패스를 따지는 거를 이제 디세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디세퍼레이션이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충돌에 대해서 얘를 관측을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 그때 관측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그 값을 뭔가 함수를 모델링 할 때 이 d 값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그래프 구조를 얻을 수만 있으면 만약에 이 d가 어떤 그 충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d를 넣으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뭔가 x에서 y로 가는 어떤 그런 그 순수한 어떤 커절 그 이펙트를 알고 싶은데 만약에 d가 관측이 돼버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루트가 뚫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제가 그 들었던 강의에서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거 복잡한 구조는 뭐 사실 복잡한 내용은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즐 이펙트 베타 1은 이게 일종의 뭐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모델링하는 세 가지 그 모델을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베타 제로는 그냥 깔려 있는 거고 이 SOD를 반영하는 모델 하나랑 이 SOD랑 그 다음에 AG를 반영하는 모델 하나랑 근데 세 번째 모델이 SOD랑 AG랑 AG랑 그 다음에 프로를 반영한 모델 세 개의 어떤 회귀 모델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보시면은 이제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콜라이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베타 1이 처음에는 SOD만 반영하게 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4.9로 뭐 굉장히 높은 값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적당히 어떤 변수들을 적당히 잘 넣어주게 되면 제대로 된 거의 1.9, 2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충돌 변수를 콜라이더 변수를 잘못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상한 값을 추론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 구조가 어떤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콜라이더를 잘
판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델 테스팅과 이제 커즐 서치 마지막 부분인데 아마 이 슬라이드가 이제 끝났는데 뭐 이 부분은 아마 카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어떤 S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래프 G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어떤 분포들을 G라고 하는 그래프로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이제 디세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변수들이 조건부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관측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변수들이 독립인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뭐 이런 조건부 독립은 뭐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G가 있는데 우리가 뭐 디세퍼레이션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 열거하는 거죠. 뭐 A 관측됐을 때, AB 관측됐을 때, B 관측됐을 때 디세퍼레이션이야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변수 A랑 B가 C 조건부에 의해서 독립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데이터셋 S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추정을 해가지고 A랑 B가 원래라면 C의 조건부에 대해서 독립이어야 되는데 A랑 B가 C의 조건부에서 독립이 아닌 데이터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 상정한 이 그래프 G 모형은 제대로 된 인간 모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뭐 또 다른 예시로 만약에 이제 오른쪽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W를 이 X랑 Z1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W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X랑 Z1 변수를 가지고 잘 그 모델링을 했더니 이 R1 코에피션트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즉 W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Z1이 변수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W는 Z1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모형은 잘못됐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X가 관측이 되면 Z1과 W는 독립이어야 되는데 X가 관측이 된 상황에서 Z1과 W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은 카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질문이랑 카미에 있는 질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카미 화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보이나요? 지금은 그 PDF로 돼 있어요. PRML. PDF. PRML 이렇게 화면. 가면은 보이죠 이제? 네, 네. 좋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카미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처음에 제가 얘기를 더 달았네요.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UX, 그다음에 뭐 UI, UZ, 그러니까 그래프 모형을 만들 때 이 X랑 Y랑 Z의 그 X 값 혹은 Y 값, Z 값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이제 UX, UI, UZ라고 했는데, 이게 1장에서는 뭐 외래 변수였나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외생 변수, 죄송합니다. 외생 변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또 에러 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장에서도 에러 텀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똑같은 의미인 거겠죠?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창대님이 답으로 이제 에러텀이 이 외생 변수의 하나의 어떤 구체화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을 달아주셨는데, 구체화된 형태가, 그럼 완전 동일한 말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 외생 변수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좀 더 일반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고, 저기서는 이제 에러텀이라고 하면 뭐 트루 값에 대한 뭐 어떤 랜덤한 노이즈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렇게 뭐 에디티브하게 아래 예제처럼 덧셈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막 곱셈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비선형 함수로 막 좀 체계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외생 변수 자체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좀 더 수학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에러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군요. 저게 그냥 저는 저 외생 변수 그 창대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저게 에러텀이랑 외생 변수가 같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은 게 외생 변수는 원래 저런 에러텀 포함해서 우리가 그 모델에서 제외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뭐 관측하기 어려운 그 어떤 변수라거나 뭐 이런 것도 그냥 밖에 내서 외생 변수로 만들어 버리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외생 변수라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하나인 에러톤만 현재 포함한 상황을 가정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생 변수 집합 안에 뭐 에러텀이 하나 들어있는 뭐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책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하는 파트인데, 이 y가 그 중간 변수로 들어있죠. 미디에이터로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xz에 있어서 y가 중간에 껴있다라는 게 그 피겨 2.1의 설명이죠. 근데 이제 룰 1 설명할 때는 이제 x랑 y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고, 이 z가 조건부 독립, 그러니까 z가 기분일 때 조건부 독립이다라는 말은 이 체인에서는 지금 조건부로 주어진다는 게 요 가운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z로 바뀌어가지고, 그죠? x, z, y 여야 되는데 x, z, y가 돼가지고, 그런데 네, 그 뒤에 보니까 그냥 이런 어떤 기분 되는 텀을 z라고 그냥 이렇게 두고, 어, 나중에 디세퍼레이션 할 때 또 나올 텐데, b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변수가 z의 집합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b를 뭐 관측했다라고 하자, 아니면 b를 조건으로 주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냥 z가 그냥 그런 일반적인 표현에서 그냥 이렇게 쓰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위에 설명이랑 좀 텀이 달라가지고 좀 당황했었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청래님이, 네, 요 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어, 뭐 그런 거였죠. 이 룰 1, 체인 형태에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되려면, 이런 에러텀, UX, UI, UZ가 독립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 UX, UI가 독립의 형태가 아니라면,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인 체인스 이 룰이 깨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맞나요? 그러네. 그 호연님이 그 방금 지적해주신 노테이션이 바뀌어서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X랑 Y 둘 다가 각자 말단이죠. 각자 그 중간에 낀 게 지금 Z인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해되네. 뭐 테로 형도 그래서 잘 헷갈렸던 것 같은데. 저게 각각 따로따로 말단 변수이면 X랑 UY가 서로 그 디펜던시가 있으면 아,
그게 저게 킵은 돼도 그러네. 독립이 아니네요. 아, 괜히 헷갈렸네요. 저것 때문에. 이 그림이 아, 아닌 거죠. 이 어, 그림에서 맞아. 이 나도 여기서, 그림대로가 아니라 Y랑 Z가 지금 이 그림에서 바뀐 맞아, 건가? 맞아. UI랑 UZ도.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면은 말이 되네. 그러면 이해가 되지. 그러면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다들, 네, 여기 요 함정에 빠지셨네요. 중간 변수. 네, 되게 저자분께서 되게 친절하시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좋네요. 깔끔하게 넘어가 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부분은, 네, 요 파트였죠? 이제, 어, 포크 형태를 말하고 있고, x라고 하는 변수가 y, z 둘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 x가 관측이 되면 y, z는 독립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왜 그게 독립이 되냐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 네, 이게 제가 책을 초반에 읽을 때 바로 들었던 의문을 적어놨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제가 가정을 한 건데, 뭐, x가, 제가 제대로 된 가정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기온이 25도 이상일 확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y는 내가 반팔을 입을 확률, z는 테러님이 반팔을 입을 확률. 이러면은 그 포크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X에 따라서 저는 반팔을 입거나 긴팔을 입을 수 있고, Z에 따라서 테러님도 반팔을 입거나 긴팔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서로 반팔을 입을지 말지 상관이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X가, X, Y, Z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Y, Z가 지금 서로 의존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책에서.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일까? 무슨 의존성이 있다는 거지? 라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 제가 내린 답은 사실 꼭 이게 뭔가 책에서도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꼭 Y가 Z에 영향을 끼치거나 Z가 Y에 영향을 끼쳐야지 상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X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YZ가 그 동일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이 책의 표현에서는 그냥 의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개념이면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는 이 X에 따라서 YZ는 서로 독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일단 제가 내린 이 과정은 뭔가 괜찮나요? 이 정도 과정이면? 포크를 제가 제대로 예시를 들었을까요? 네, 포크 예시는 제대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연님이 왜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사실 호연님이 반팔 입는다고 딱 그것만 그 이유만 있다면 테러 형이 뭐 반팔 입을 사실 사건은 전혀 독립이긴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영향 기온이라는 변수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네,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 디펜던시가 있는 거. 네. 그래서 테러님 여기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어제 날씨가 더웠는데 오늘 많이 추운 걸 보니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일어나 음. 버렸죠. 네. 한번 테러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감정에 정말 젖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쓴 거라서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밖에 나갈 때 반팔 입을지 긴팔 입을지 그냥 PZ라고 하면 제가 근데 이게 만약 그 상황에서 그때의 확률이랑 호윤님이 반팔을 입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의 제가 반팔을 입을지 긴팔을 입을지에 결정하는 확률이랑 다르다는 거를 쓴 건데 그게 그 포크의 그 커먼 커스 부분이 이제 온도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팔을 안 입고 긴팔을 입었으니까 커먼 커스라는 부분에서 기온이라는 게 낮아졌나 보다라는 정보가 전달이 돼서 Z바 Y랑 Z의 확률이 다르다라고 쓴 건데 이게 사실 이러고 쓰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노테이션을
Z 바 YX라고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헷갈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정말 감정에 젖어서 쓴 거라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설명이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강력한 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 그리고 그리고 그 하나 하나 더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이 책에서, 그 한국어 책에서는 저게 지금 2.1이랑 2.2에서 포크랑 뭐지? 그 앞에 체인 설명할 때 이게 지금 1, 2, 3, 4 럼버링 돼 있는 거 디펜던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likely dependent라고 잘못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직접 저렇게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 저도 디펜던트가 맞다고 생각해서 원서를 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의존적인데 책에서는 막 의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저는 의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직접 네, 값이 함수로 표현되면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잠시만요. 음. 어? 이게 지금 포크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개정판이 다른가? 제가 지금 원서 책으로 보고 있는데 음. 잠시만요. 예, 들리시나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네. 원서 책에는 포인트 1이랑 포인트 2가 전부 라이클리 디펜던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진짜? 근데 이 PDF는 또 뭐가 더 수정판인지 더 모르겠네. 근데 내 책에도 디펜던트라고 돼 있던데 내가 형이 나한테 준 건가? 내가 새로 받은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접 원서 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는 아, likely dependent라고 둘 다 써 있는데 뭐가 더 개정이 최신판인지를 잘 모르겠네. 근데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사실 내 생각에도 디펜던트라고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뭐 예외까지 생각한 건가? 아까 거기서 말했던. 예, 근데 사실 그게 물론 그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애초에 좀 보험을 깔고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 안 다루겠다고 주석으로 써놨던 음, 것 같은데.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 나중에 개정판 그 버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좋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2.3 충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갔을 때는 네, 쭉쭉쭉 가보면은 네, 디스프레이션 관련 참고 URL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청래님 이거 보셨나요? 혹시 뭔가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혹시? 네. 사실 저도 좀 뭐 보진 않았는데 그냥 저거 들어가시면 그 뭐냐? 그 네, 그 대가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북투 저 URL에서 북투 그냥 저거를 보내드릴 걸. 저 그 URL 있잖아요. 맨 위에 그 주소창에서 거기서 그냥 딱 북투 지우고 그 에듀까지만 치면 그 사람 홈페이지 나오는데 되게 예. 그냥 여기서 뭐 커주얼리티 관련 최신 논문들도 퍼블리케이션에서 뭐 볼 수 있고 해서 네, 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예, 예, 그 사람 사이트더라고요. 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 뭐 청래님이 또 달아주셨네요. separated 되면 정의상 무조건 인디펜던트이고 connected이면 디펜던트일 수도 있고 인디펜던트일 수도 있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게 디세퍼레이트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볼까요? 뭐 Z랑 Y가 디세퍼레이트 되어 있다면, 그래서 지금 디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거죠. 이 Y가 관측이 안 되면 충돌해서 독립이니까.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인디펜던트인데 커넥티드 되면, 그러니까 이 W가 관측이 됐다라고 하면 Z에서 Y로 가는 패스가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ZY는 여전히 독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아, 네. 그냥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세퍼레이티드면 그냥 정의상 독립이니까 독립의 성질들 이용해서 어떤 뭐 계산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커넥티드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든지 좀 엄밀하게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주석이 이게 안 달려 있나요? 그 혹시 38페이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그 창대님이 체크인 부분이 주석 1인데, 2인데, 38페이지에, 여기 주석이 안 달려 있나요? 여긴 주석이 없네요. 그 윗부분에 그 from these two facts 이 부분이랑 그 위에 줄 y는 x are dependent 그 사이에 주석이 하나 달려 있는데, 그게 거기도 패설러지컬 케이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그 아까 likely dependent 거기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좀 그쪽에 좀 이슈가 많나 봐요. 혹시나 뭐 필요하시면은 제가 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설명은 주석이 조금 길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여기 달린 주석이 그 부분입니다. 그 패설러지컬 케이스 같은 것들이 되게 엄청 잘 안 일어나서 모든 실용적인 목적에서 그런 패설러지컬 케이스 같은 거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게 주석이거든요. 요약을 하면. 근데 그게 안 돼 있네요, 여기는. 근데 혹시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태연님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 카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태론님 그 질문을 제가 빼먹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거 이게 요게 이제 그거죠. 디세퍼레이션 할 때 요 케이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나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요거 오면 어떡할래? 약간 요렇게 이제 약간 심화 버전으로 가는 그런 루트였는데, 그죠? 이런 거 연습 문제 풀면서 네, 확실히 정복하면 네, 좋겠죠. 네네. 네, 저게 열받죠? 저거 하나 잡았다가 히힛 아니죠 하고 또 다른 거 잡았다가 히힛 아니죠 하고 지금 되게 열받아서 좀 적어놨습니다. 네. 네.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위로 가는 패스랑 아래로 가는 패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아래가 막혀 있어도 뭐 위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대신에 그 다른 슬라이드를 참고했던 건데, 네, 요것도 보면은 이제 이런 디세퍼레이트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한 집합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어, 네, 또 쭉 넘어가 볼게요. 네, 청대님이 요 부분이네요. Assignment of probability to the U terms 라는 건데, 네, 어, 읽어볼게요. 의식의 흐름이니까 청대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 문맥을 보시면은 위에서 이제 디세퍼레이션 방식을 통해서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 우리 그래피컬 모델이 맞는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오든 간에 우리는 항상 그 적절한 펑션, 여기서 펑션이라는 거는 노드들 간의 어떤 관련성을 그 F로 다 모조리 하나하나 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네, 거기까지는 뭐 알겠습니다. 뭐 후보군을 추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유텀에 대한 probability assign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유텀이라는 게 그거겠죠? 그 외생 변수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확률을 어사인한다는 게 저는 조금 뭔가 확률 모델을 우리가 뭐 가정을 하고 그거를 뭐 피팅해서 뭐 한다는 건가 좀 잘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지? 이건 확률은 아닌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우리가 함수를 얻을 수 그래프를 명확한 그래프를 아니다. 그래프를 얻는다고 해서 명확한 함수를 얻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y 값을 뭐 모델링 할 때 이렇게 다른 변수도 있지만 뭐 이런 에러 텀을 넣게 되는데 사실 뭐 네, 우리가 뭐 그래프가 완벽하다고 해서 이곳 이 이런 어떤 함수까지 추정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어, 그쵸. 근데 이게 진짜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강력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네, 뭐 제가 뭐 나름 제 생각을 적어 놨네요. 보면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예, 그쵸. 이제 이 어떤 완벽한 그래프 모형을 얻는다라는 게 먼저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그래프 모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냐면은, 보시면은 뭐, 우리가 그냥, X는 Y에 영향을 끼치고, Y는 Z에 영향을 끼칠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Y는 뭐, X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Z는 뭐, Z3에 영향을 끼치고, Z3가 Y에 영향을 끼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알고 봤더니 Z5는 W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뭐 일단은 이거를 먼저 얻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뭐 얻기만 하면 그러네요. 얻기만 하면은 저 모든 에러 텀에 대해서도 다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혹시 다른 데도 글을 적어놨나? 저는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에러 텀이 다 독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강한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에러 텀이 뭐길래 이게 나머지는 다 독립이란 말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X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요 변수 하나 둘 셋 네 개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강력한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대해서 잠깐 뭐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외생변수라고 보면 뭐 UX가 아까 테러 형이 말했듯이 그냥 뭐 랜덤 노이즈가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어떤 다른 어떤 요인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함수 그리고 뭐 다른 게 이렇게 엄청 많이 막 섞여 있을 텐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뭐 UX에 대한 그거라고 하면 UI도 마찬가지로 엄청 복잡한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섞여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뭐 제가 통계학 시간에서 배우기는 이게 어 결과적으로 다 평균이 쳐져서 여기에 뭐 그 서로 영향이 있는 요인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요인을 다 우리가 짬뽕시키면 에버리징이 돼서 희석된다. 그런 어떤 이펙트를 주는 게. 그래서 좀 크게 이런 어떤 두 랜덤 그런 어떤 요인들을 고려를 할 시에 두 뭐 상관관계가 있을 확률이 낮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도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복잡한 시스템 우리가 모델링 한다면 뭔가 독립으로 둬도 뭐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연님 말처럼 네, 분명 뭐 서로 영향을 주는 이펙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이에는. 네. 네네. 그리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Z1을 놓치면, 얘는 어떤 누군가의 외생 변수가 되는 거겠죠? 에러텀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근데. 근데 우리 독립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냥 쳐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 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수면과 당뇨병의 관계라고 했을 때 그 수면은 또 어떤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이 수면은 당뇨병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 당뇨병은 또 어떤 거 영향을 받고 그 어떤 것은 또 수면이랑 어떤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뭐 데이터셋을 넣어서 그냥 그 레이턴트한 벡터를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뭔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런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머신러닝랑은 완전히 극단에 있는 뭔가 느낌인데, 머신러닝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패턴을 우리 모델 찾아줄 거야 라는 느낌인데, 이거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가 직접 잡아놓고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접점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지, 머신러닝이랑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그런 감상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또 리니어 앤 가우시안 모델. 음, 이게 어떤 부분이죠? 그 함수 파트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네, 여기서 그 모델 테스팅하는 방법이 UST 세퍼레이션이 있고 그 아래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 모델 전체 뭐 하나의 모델로 그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뭐 피팅을 한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프에 대해서 저거를 피팅한다는 게 저는 뭔가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프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저 디세퍼레이션으로 저렇게 검증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 때려치고 어, 그래프를 생각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서 리니어 앤 가우시안 모델을 피팅한다는 게 그냥 각 노드들이 하나하나의 피처가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알고 싶은 타겟 베리어블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멀티베리에이트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냥 한다는 건가?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프에 사실 저 리니어 모델을 피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각 노드마다 하는 거면 몰라도 매치마다 뭐 저는 지금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달아놓은 거는 이제 그 장례님이 가지시는 의문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X, Y에 대한 어떤 인과추론을 하고자 하는 건데, 어, 이제 그때 당시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런 걸 봤었죠. 그 뭔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이 변수는 우리가 이 어떤 이 Y를 모델링함에 있어서 X라고 하면 뭐 X 뭐 여기 알파 1 X 플러스 이게 뭐 B라고 하면은 뭐 알파 2 B 넣어서 모델링 했을 때랑 이런 충돌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알파 1 X 플러스 B 플러스 요 C라고 했을 때 충돌을 알파 3 C라고 넣었을 때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이 X, Y가 독립이어야 하는데 이제 이게 뚫려버리면서 그게 어떤 모델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모델 값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걸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수를 모델링에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를 판단할 때 어떤 제대로 설명된 그래프가 있으면은 좋고, 이제 뭐 그게 나중에 모델링에 있어서 뭐 가우시안을 쓰건 리니어, 여기서 이건 리니어 한 거잖아요. 뭐 이거 그런 모델링 할 때 뭐 이런 변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입력에 대한 이 출력을 모델링 하는 건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그래프 모형이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지우죠? 한 번에 지울 잠깐만요. 주석 아, 네. 찾았다. 네, 네.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세퍼레이션, 네, 테러님이 또 질문 달아주셨는데, 글을 달아주셨는데, 디세퍼레이션을 통한 테스터블한 임플리케이션을 하는 것도 결국 글로벌리하게 옳은 모델인지 판단하려면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 거겠죠. 모든 페어를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 모든 페어의 페어가 어떤 걸까요? 뭐랑 뭐를 페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그 인과관계 모델링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뭐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페어에 대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뭐 A, B, A, C 모든 패스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페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의 그 모든 경로가 될 수 있는 페어를 말한 건데.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얻었다 했을 때, 그러면 XZ도 봐야 되고, XZ1, XZ3, 뭐 XW, XY, 뭐 YWY 다 봐야 되냐. 그렇게 되면은 연산량이 엄청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로컬리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다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에 창대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일단 동의를 하시면서, 가능한 모든 컨디셔널 디펜던시에 대해 중복 없이 최소한으로 검증을 한다 해도, 그죠? 그래프가 커지면 계산이 많이 필요하고, 모든 페어를 다 테스트하는지는 주어진 그래프와 차원상과 무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도 동의를 한다고 했고, 네. 사실 제가, 네, 페어를 질문을 드린 걸 봐서는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게 들렸죠. 일단 동의한다고 하고, 계산량이 매우 커질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네,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쓴 거라서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냥 아까 전에도 드렸듯이, 결국에는 그래프를 우리가 뭐 어떤 것까지 볼 거냐, 이게 되게 약간 일종의 뭐라 해야죠? 전문가의 어떤 도메인 지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청년님 말씀하신 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약간 우리가 지금 좀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잖아요. 트리트먼트가 있고, 이 아웃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혹은 카운터 팩처에 대해서, 그 아웃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이 페어는 단순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어쩌면 생각보다 이런 계산량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그래프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동일한 어떤 디세퍼레이션을 가지면은 두 개는 어떤 구조적으로 똑같다, 이런 얘기를 이 파트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표현에 대해서 태우님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같은 스켈레톤을 갖는 거랑, 이때 같은 스켈레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노드들과의 연결성은 똑같고 방향성은 무시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스켈레톤이라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V 스트럭처를 갖는 것이랑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쵸? 스켈레톤 안에 뭔가 V 스트럭처가 포함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구분해서 놨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고, 네, 청대님, 이거는 네네네. 혹시 다른 점이 있나 해서 저도 창대님처럼 생각을 했는데, 왜 굳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냥 혹시나 해서 남겨본 질문입니다. 혹시 저게 다른가 싶어서. 저는 저게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나 확인차 질문 드린 거였습니다. 혹시 청대님 아까 댓글 달아주셨는데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냥 저기 답글단 그대로인데요. 그냥 뭐 테러 형도 저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원래 그렇죠. 제너럴한 개념 하나 설명하고 그 중에 하나 예시 드는 뭐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인데, 이 V 스트럭처가 보면 아까 설명 보면은 그 not 그죠? adjacent한 그러니까 인접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생기는 콜라이더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게 이걸 말하는 걸까요? U랑 ZX? 어. 아, U랑 아, 그러니까 V 스트럭처는 이게 사실 ZWX는 지금 콜라이더죠, 그냥. 근데 V 그 뭐였죠? V 스트럭처였나요? 죄송해요. 네. V 스트럭처는 그 정의상 콜라이더인데 부모가 그 인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부모가 인접하지 않다는 건지 아니면 요 콜라이더의 부모를 말하는 건지 그거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콜라이더랑 V 스트럭처의 차이. 음. 아, 그러니까 형 말은 쪽에서 U랑 X랑은 V 스트럭처인가 아닌가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회원님? 이거랑 얘. 얘는 얘는 이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V 스트럭처인지를 물어보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ZWX 이 W는 ZX에 대해서 이제 콜라이더죠. 충돌이죠. 네네네. 네. 근데 V 스트럭처의 정의를 보면 네. 잠깐 볼까요? 보시면은 콜라이더인데 그것의 부모가 인접하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요 인접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 부모 노드가 인접하지 아, 않다. 콜라이드 그 문맥상 그냥 콜라이더 그 자체를 다시 수식하는 거라서 네, 그냥 콜라이더가 사실 이렇잖아요. 부모 노드끼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콜라이더들은 다 이렇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지? 네, 네, 그냥 그냥 영어 영어 문맥. 문맥. 네,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뭔가 계속 콜라이더 앞에 설명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더 달고 있길래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쩐지 근데 또 그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이 V 스트럭처 치면은 아까 전에 봤던 흔히 알고 있던 그 콜라이더 형태밖에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더 설명한 거였군요. 뭐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2장은 끝나긴 했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뭔가 좀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첨언해 주실 점이나 뭐 느낀 점 뭐든 좋습니다. 혹시 뭐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2장은 여기서 스터디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장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공유 정리하겠습니다.